600년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들의 손주까지. 변치 않는 기백이었고 모든 것을 품었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나는 이 땅의 소나무입니다. 광활하게 뻗은 얼음의 땅. 모든 것이 잠든 혹독한 겨울에도 수천여 종의 생명을 품은 곳. 엄격한 약육강식 안에 때묻지 않은 상생이 공존하는 땅, 아무르. 그 사이로 원시의 야생을 기억하고 흐르는 러시아의 아마존 비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물과 공기처럼 겹겹의 시간을 자연에 동화돼 살아온 사람들, 우데게이. 이제 1200명밖에 남지 않은 험난한 소수민족의 삶이지만 숲에 들어가기 전 이들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습니다. 신이 내어주는 만큼만 받고 더 욕심내지 않는 것. 자연 앞에 오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Задавливать будем где-то. Ну фарт, ну дачу. водка. 거친 야생의 삶에서 도태되지 않고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라게의 치라 불리는 우데게이의 남자들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숲에서 숲과 함께 성장합니다. 한겨울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지리적으로 고립된 이곳에서 삶의 유일한 생존 수단은 사냥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총을 잡아온 베테랑 사냥꾼. 드디어 시야에 무언가 포착됐습니다. 도대체 사냥감들은 어디에 숨은 걸까요? 벌써 1시간째 빈손. 우데게이의 특등 사수에게도 요즘 들어 사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Нынешний. Штук 5-6, да, наверное? Чушку. Перед нами ходили недавно. Да, пошли. Кабанов становится меньше, тяжелое, ну, это
тигр уменьшается. Ну, количество, если кабанов, если меньше, значит тигра меньше. Что-то вот подобие этого в тайге происходит. 아한대 침엽수림이 분포하는 러시아 최대의 타이가. 수많은 지류를 만들어내며 풍부한 생태계를 잉태하던 이곳. 그 생명의 땅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숲속. 무참히 잘려나간 아름드리 나무들, 까레이스키 깨뜨르. 이곳은 한국 소남으로 통하는 잣나무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벌목 회사들이 앞다퉈 이곳 타이가에 손을 뻗기 시작하면서 산은 잘려 도로가 됐고 필요 이상으로 베어진 나무들은 처치곤란한 장비와 함께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Трудности приносит, когда кедра не будет, если сохнет он. Ну, это тяжело будет очень охотиться. Как бы большую роль играет. Ага. Зверям это питание дичи. Если кабана, медведи, медведь гималайский, это они все питаются кедровыми орехами. Если не будет, то если высохнет весь кедр, ну не весь, но сохнет, нам плохо будет охотиться, очень трудно будет. Это для нас трудно будет. 숲이 사라지는 건 단순히 사냥감이 줄어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좋기 수백 년은 살았을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바싹 말라 죽어갑니다. 쓰러진 지 얼마 안 된 노송은 아직 푸른 솔잎을 간직한 채 차가운 자갈밭 위에서 최후를 맞고 있습니다. 강가는 이가 빠진 듯 사라진 나무들로 흉물스럽게 변한 지 오래. 든든한 뿌리를 품어주던 얼음의 땅이 그 대지가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시작된 숲의 파괴는 이 지역의 온난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홍수가, 겨울엔 가뭄이 반복되며 이곳 타이가의 80%를 차지하던 까레이스키 깨뜨르, 한국 소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Если смотрим динамики кедровых лесов за последние 50 лет, наблюдалось довольно серьезное сокращение площади лесов, где вот этот ключевой вид преобладает. У меня передо мной нет точных цифр, но, если не ошибаюсь, больше, чем на трети сократились именно кедровые леса. И доля кедра в смешанных лесах очень сильно уменьшилась по всему ареалу. 한국 소나무는 이곳 우데게이족의 유일한 경제 수단입니다. 풍부한 열매를 맺는 까레이스키 깨뜨르는 한국 특산종인 소나무과 잣나무인데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우데게이에게 집과 배를 만들 수 있는 목재를 주고 풍부한 생태계를 형성해 고기와 꿀, 잣과 같은 음식을 제공하던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옛날 얘기. 불과 20년 사이 나무가 사라지면서 군락을 이루던 수백 종의 동식물들도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아니 그 이상을 이어오던 숲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Здесь собирала ягоду. Вместе с мамой ходила. Вот эти, Леша был моим соседом. С его матерью. И их много тоже детей. Все мы ходили сюда по ягоду. А дочь родилась уже, когда здесь Марии уже не было. И она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 что такое мать. 사라진 숲은 많은 것을 잃게 했습니다. 연간 50톤 이상의 잣을 수확해 러시아 전역에 내다 팔던 유일한 생계수단을 앗아갔습니다. 몇 년 새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잣이 급기야 올해는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 생존의 문제고 우대게이족 최대의 위기입니다. В 2011 году мы приобрели вот этот аппарат «Община» и использовали его, мололи орех в течение 4 месяцев. После этого урожая на кедру не было, и вот у нас уже 2 года он не используется. 더 이상 숲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 우대게이족.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고 700명에 이르던 주민들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대게이에게 숲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대지의 찬 기운이 봄볕에 녹아내립니다. 언 땅이 녹았으니 노부부도 바빠졌습니다. 두 식구 드시기만 해도 되는 것을 어디 부모 마음이 그런가요? 콩이며 깨, 고구마까지 올해는 더 욕심을 내볼 참입니다. 봄은 그렇게 모두에게 설렘이고 희망인 듯 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만으로도 부족한 봄날, 동네 뒷산은 며칠째 기계톱 소리로 요란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도 땔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숨 돌릴 틈조차 없이 계속되는 벌목. 그 희생자는 오직 소나무뿐입니다. 살아선 제 나이를 밝히지 않던 소나무. 최후를 맞고서야 비로소 나이테를 통해 제 나이를 말합니다. 올해로 50이 됐습니다. 반백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초라한 소나무 무덤이 생기기까지 고작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장수와 기품을 자랑하던 소나무가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무덤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까와도 이게 병에 걸린 나무라 처리를 못하면 또 주변에 있는 인목들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박비까지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이면 앞다퉈 한껏 푸른 빛을 쏟아내던 마을 솔숲을 올해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던 소나무가 붉게 변하더니 몇 달 새 마을 뒷산에서만 15,000여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혈통 좋은 소나무가 많기로 소문난 마을의 봄날은 그래서 더 서럽습니다. 스무 살 처녀가 낯선 곳으로 시집 왔을 때 뒷산 소나무는 시집살이를 달래주는 친정 엄마였고 허기를 채워주는 고마움이었습니다. 얼굴에 새겨진 인생의 굴곡처럼 모진 세월을 묵묵히 함께 해준 소나무. 그래서 그 최후는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소나무가 얼마나 예뻐요. 쳐다봐도 상도 좋고 조선 소나무라. 외소나무는 소용없어도 저건 상도 좋잖아요. 저 솔잎 따서 깨물어 봐요. 상이 얼마나 좋은가. 그중에 우리 어려서는 이 소나무 이파리 빼다가 삶아서 널었다 말려서 꽁뽕 봐서서 치로다 쳐갖고 먹기도 쉬나. 긴 솔숲의 추억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든 건 바로 이 녀석. 솔수염 하늘소입니다. 4cm 작은 체구지만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데요. 솔수염 하늘소는 소나무 에이지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을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는데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날씨 탓에 번식이 왕성해지면서 올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인원 몸에 기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 재선충. 이 재선충이 소나무의 혈관인 가도관에 들어가 영양분과 수분 공급을 막아 단 석 달 만에 소나무 한 그루를 죽이는데요. 한 번 감염되면 치사율 100%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세대, 즉 한 번 사이클을 거치는데,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5도에서 28도, 3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1년에 1세대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얘네들이 뭐 1년에 2세대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개, 1년에 1세대가 100개인데 1년에 2세대 해버리면 200개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재선충은 마치 바이러스가 확산되듯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완전 방제를 목표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보지만 재선충은 인정사정 봐주질 않습니다. 지난 1998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돼 200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던 소나무 재선충은 2, 3년 주춤하다 다시 급격히 늘며 올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아열 때부터 한대까지 한반도 기후를 고스란히 축소해 놓은 한라산. 거친 숨을 바쳐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한라의 생명들. 그러나 몰랐습니다. 이 생명의 호사로움 뒤에 치열한 사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전장은 바로 이곳 한라산 정상의 구상나무 숲입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의 특산종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만 고집합니다. 언뜻 보면 소나무와 닮은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라산에만 군락지를 형성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구상나무가 터를 잡은 이곳에 저지대에 서식하던 소나무들의 진격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구상나무 틈에서 몸집을 키운 성질 급한 소나무도 있는데요. 소나무가 1년쯤 빛과 물을 빼앗고 나니 그 등살에 어미 구상나무는 빛을 잃고 하얗게 말라 죽었습니다. 키가 작은 구상나무들을 상대로 퍼붓는 소나무떼의 맹공격 앞에 이 구상나무 군락은 결국 함몰됐습니다. 곳곳에서 폐잔병이 된 구상나무는 군락지에서 도태돼 소나무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아직 치열한 새싸움을 벌이며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뺏느냐 뺏기느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치열한 혈전. 소나무의 맹공도 오랜 터줏대감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긴 시간에 걸친 전투에 구상나무는 소나무의 가지가지에 생채기를 내며 마지막 저항에 나섰습니다. 군락을 이루는 식물의 종들이 긴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일반적인 천이현상이라고 보기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는 고지대를 향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진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기존의 고지대에는 구상나무 숲이 있었는데 이 지금에 있는 구상나무와 소나무가 말하자면 영토 전쟁을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생지를 놓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해발 1400m의 고지전. 이 치열한 전투의 전세는 이미 소나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영토를 내주고 고사한 구상나무만 벌써 158헥타르에 이릅니다. 예년에 비하면은 약 한 30% 정도는 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봐온 중에는 제일 좀 많이 죽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던 소나무. 소나무들이 본래의 터전을 떠나 무법자로 영토 전쟁에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해발 1000m 아래 저지대에서 서식하던 소나무는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한라산 전역에서 100m 가까이 정상으로 북진했습니다. 한라산은 지난 100년 동안 계속 뜨거워졌습니다. 기온이 1.5도 오르면서 공기는 더워졌고 땅은 척박해졌습니다. 집단 고사에 내몰린 소나무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소나무의 고지전은 그래서 더욱 냉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태계 변화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미미하고 어떤 과학자들의 주장에 불과한 거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도로 바뀐다면은 다음 세대에는 아주 판이한 생태계 속에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일 한낮의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뜨거워진 지구를 실감케 했던 지난 여름. 그래도 자연은 순리대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소나무. 그런 소나무들이 왜 변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을 위기에 빠뜨린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휴지를 2009년부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침엽수의 생장 반응을 연구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처음에는 그 재발생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종의 소나무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생장하며 반응하는지 8개월 동안 소나무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의 2배 수준인 1.8도가 오른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과 이로 인한 가뭄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름 평균 기온인 25도에 맞춘 실험실을 비롯해 각각 3도와 6도가 높아진 실험실을 설치했습니다. 3도 상승은 50년 뒤를, 6도 상승은 100년 뒤를 가정한 건데요. 과연 소나무들은 달라진 기후 환경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소나무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 봄철 건조에 의해서 많이 죽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험실 내에서 재현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나무가 온도에 의해서 죽는지 아니면은 건조에 의해서 죽는지 우리나라 소나무가 어떤 쪽에서 반응을 나타내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8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소나무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소나무의 키와 잎은 어떻게 변했는지, 토양 속 물의 산도와 미생물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봤는데요. 달라진 환경에서 소나무들은 확연한 생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의 키를 의미하는 수고 성장. 정상적인 수분 상태의 소나무들은 8개월간 최대 12cm 가까이 성장한 반면 건조한 곳의 소나무들은 최대 7cm 조금 넘게 자라며 극명한 생장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가지가 굵어지는 직경 생장의 경우 차이는 더 명확한데요. 온도가 높아지고 가뭄에 노출될수록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수목의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생장이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수분 증산량이 많아져 가지고 토양 내에 이제 수분이 적게 되고 그래서 가뭄 스트레스가 크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 현상들은 같이 또 증산량이 증가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토양 내에 영양소들이 많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식물체가 많이 빨아들이고 그래서 영양소들이 제대로 보충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림에 대한 생산성은 많이 떨어지죠. 원인은 바로 흙에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실험실에서 자란 소나무의 토양에 대해 수분과 미생물 함유 정도를 살펴봤더니 수분 공급이 원활했을 때는 문제가 없던 미생물들이 건조해진 토양에서는 미생물 개체가 크게 줄고 활동성도 떨어졌습니다.
흙 속에서 영양분을 만들어 나무에 공급하는 미생물들이 이른바 토양 건조 스트레스로 생육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소나무들이 병들고 영토 전쟁을 벌인 이유가 다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덥고 건조해지면서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산림의 절반을 차지하던 소나무가 이제 20%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소나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이 소나무 분포 변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0년) 뒤에 최적 생육 범위가 축소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없어질 거로 예상되지만 아주 일부 건조한 지역이라든가 바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많은 부분이 축소될 것은 확실하게 (100년) 뒤, 아니 그보다도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소나무를 볼 수 없을 날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나무의 순환은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정말 소나무의 최후를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소나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잔인하게만 했던 여름. 하지만 계절에 오고 가는 자연의 순리 앞에서 여름도 그저 한 차례 지나지 않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정직한 계절, 가을. 올해도 자식들에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게 됐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언제쯤 그칠 수 있을까요? 봄부터 시작된 이 소리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끝나갈 때까지 계속됐고, 바다 건너 제주에서만 석 달간 14만여 그루의 소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베고 자르고 부숴보기도 했지만 재선충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루 평균 벌채량은 2,000그루. 이젠 막는 것보다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 옛날 처참하던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위풍당당했던 녹음은, 그 위용은 어둠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속상하지. 너무 여기가 쫙 들어서 여기가 막 싹 하면 그 둘러싸갖고 아노큰 좋았는데 이 소나무가 다 죽은 게 뭐이시? 소나무가 먼저 죽지 않아. 다 큰 놈. 나 어려서 나 왔을 때는 조그만 염을 찍었던 건데 다. 저 소나무가 병이 제일 질다는 건데 그렇게 우리 이렇게 죽더라. 희한하게.
사람들은 임선빈 씨를 두고 천상북쟁이라 부릅니다. 벌써 40년 소나무 톱밥을 먹으며 소리북을 만들었습니다. 소나무로 몸판을 짜고 소 가죽으로 덮어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북.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궁합을 보듯이 이 북도 하나의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한국 토종 숫소에 방댕이 가죽 갖고 소나무에다가 가죽을 입혀서 만들면 천하일품의 소리가 나와준다는 거죠. 북은 두들겨서 치는 게서 나오는 소리니까 어쨌든 타악그룹에서 쳐서 울림이 나오는 소리에는 소나무 외에 그렇게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아름드리 소나무라면 그 속을 파내 통북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요즘 어디 그런 나무가 있나요? 겨우 17쪽을 맞춰 재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소나무로는 이마저도 어려워 수입목을 쓰고 있습니다. 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산에나 이제 나무 장사들한테 가면은 굵은 소나무가 지금 안 보여요. 먼저 최소한도 뭐 요 정도 돼갖고 있는 나무는 그냥 곱게 올라가져갖고 인물이 좋게 나온 이제 그러한 나무만 이제 있고 그러기 때문에. (40년이었습니다) 손이 닳고 귀가 멀도록 북을 만들었습니다. 가난이 싫어 배운 기술. 하지만 지금은 그때 배고팠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최고의 소리꾼, 소나무가 있던 그때를 말이죠. 소나무는 아버지고 소 가죽은 어머니, 소리는 자식이라는데 만약 소나무가 없다면 우리의 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소나무가 난다 하면은 제가 손을 놔야 되는 건지 이제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만약에 소나무가 없어졌다 하면은 제가 나이를 먹어서 죽을 날이 다가왔다 하는 거나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이 땅에 깊게 뿌리 내리며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계절 변함없이 지켜보던 상록수.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생명이 소나무와 맺는 인연. 우리네 어머니들은 솔숲에서 솔바람을 맞으며 타교를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르신들은 3-7일 동안 자빈의 출입을 금하려고 솔가지를 끼워 금줄을 쳤습니다. 이게 소나무와의 첫 번째 인연이겠죠.
생의 동반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역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 앞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이승의 연이 다했을 때도 송판으로 만든 관에 들어가 뒷산 솔밭에 묻혔습니다. 나비도 아니 오고 이내 일진 병들으니 오던 친구도 아니 오네. 죽어서는 저승으로 이어주는 도래소를 타고 이승과 작별했습니다. 고운 꽃도 낙화지 오던 나비도 지구온난화 6도의 악몽은 현실이 됐습니다. And the devastation is staggering. I struggle to find words. We can take drastic action now to ensure that we prevent a future where super typhoons become a way of life. 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은 사막화, 그 중심에 숲의 파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고 호주는 탄소세 폐지를, 캐나다는 교토 이정서 첫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으니 말이죠. (2011년 3월 11일) 기후의 습격이 일본 동북부로 향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은 잦아진 해저 지진과 함께 괴물 쓰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 더 참혹했던 대자연의 복수.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대재앙은 모든 것을 앗아갔고 아직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을 잃었지만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시주택 16-6호. 쓰나미로 집을 잃은 무라카미 후미코 씨는 33제곱미터 방 2칸짜리 컨테이너에서 6명의 식구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いろいろ話し合うんだけどそれができない。だから今までは大きなテーブルでみんなで7人でテレビを見ながらとか話しながら食事してやんだけど、今はそれぞれ分かれてやってます。大きなテーブルも置けないからね。だから家族の団らんがなくなったっていうか。 쓰나미가 덮치던 그날, 후미코 씨는 마을 동호회에서 악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르던 강아지도, 가족 사진 한 장도 챙겨 나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함께 대피하던 친구는 그날 이후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5分ぐらいのうちにもうすっかり高田の町は水没してた。だからまあ私もあの時すぐ行動したから助かったけど、で結局その友達のうちでは家族4人が全員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교장 선생님이었던 스즈키 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다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소풍을 가고 달리기를 하던 해안가. 바다는 추억과 함께 제자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東君ね、吉田充君、それからあと吉田和也君、だから本当に人を助けながら
自分もねこう亡くなったというそういう教え子たちがたくさんいるのだ。本当に悲しいの。でその亡くなった教え子たちには家族があるから奥さんだの子供たちだとかね、そういうところを思うと涙ポロポロなってくるん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곳을 떠날 생각도 숱하게 했죠. 하지만 이들을 잡아준 것은 2km 해안가를 따라 늘어서 있던 소나무였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모였습니다. 종자를 얻어 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는 일. 먼저 떠난 그들을 데려올 순 없지만 소나무만큼은 다시 데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을에 남아 나무를 키웁니다. でそれができたら一斉にさーっと一定地域に植えられるからさ、だからまあそれまでは生きてないとな。3年たりは俺72になる。まだ経験寿命までまだ時間ある。 元気に頑張って母ちゃんに怒られながら 어르고 달래며 키운 묘목은 6,600그루. 성장, 견딤, 생명, 연결로 이름 지어진 후계목을 복원했습니다. 주민들의 정성이 자치단체를 움직여 재해에 강한 슈퍼소나무 종자 개발도 시작됐습니다. その頃私たちは高田松原を歩いて 弱っている松の木がないかどうかそれを見て回りました。で弱っている木枯れそうになっている木があればすぐ陸前高田市の農林課に連絡して 어쩌면 방풍림으로 옮겨 심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바로 이 소나무 때문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집어삼킨 쓰나미도 어찌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나무, 기적의 소나무라 부릅니다. 비록 얼마 못 가 염분에 노출돼 뿌리가 썩어 지금은 박제가 됐지만 기적의 소나무는 27m 위험을 자랑하며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この一本松が後世に残る、今の松の子どもたちがすくすくと育ってくれるように見守っててちょうだいね。そして高田の町も見守っててちょうだいねっていう感じですね。 소나무 복원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러시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숲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대게이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러시아의 아마존강 복원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업과 손을 잡고 기업에는 풍부한 임산물 채취를 허락하는 대신 기업은 이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Наши односельчане и гости Лучегорска. Мы коренные жители, викинские удыгейцы и нанайцы и другие народы,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в селе Красный Яр, приехали сюда поддержать акцию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вырубки нашего леса, который мы живем. 예전의 숲, 타이가를 복원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 불법 벌목에 저항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Мы сейчас вернем кедр этой экосистеме, посадили больше миллиона саженцев кедра под пологом леса. И потом через 10 лет идут рубки ухода, полог леса над этими кедрами будет открыто, и они могут потом, после адаптации, вот в эти 10 лет, 풍요의 상징이었던 타이가
결국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특별보전구역 지정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또 한 번 까레이스키 깨뜨르 한국 소나무로 가득한 타이가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씨앗이 바라의 묘목이 되고 노거송이 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련을 감내하는 놀라운 생명력. 그 강인함으로 인간에게 베풀기만 했던 소나무가 위기의 벼랑에 섰습니다. 소나무는 애원합니다. 삶과 죽음의 동반자였고 하늘과 땅의 수호신이었으며 한 민족과 함께 살아온 이 땅의 소나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소나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차례입니다.